흔히 우리가 투시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투시도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법, 도법이죠. 투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투시도법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1점 투시도법, 2점 투시도법, 3점 투시도법. 자, 이렇게 점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점이라는 게 가리키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소실점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소실점은 또 무엇이냐? 소실점이라는 것은 처음에 평행한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평행한 두 개의 선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평행선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평행선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개의 직선이 한 방향으로 나란히 움직이면서 영원히 만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이 두 개의 간격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한쪽 방향으로 쭉 이동을 해갈 때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자,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되지만, 우리가 같은 크기의 객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자, 이 두 개의 원이 있다고, 즉, 이 두 개가 같은 크기라고 치면은, 끝선들을 연결했을 때, 이 끝선을 연결한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하죠. 나란한 방향으로 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평행하지만, 자, 우리의 그 3차원의 세계에서는 원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크기가 같은 물체가 있을 때, 지금 화면상에서 가까이에 있고 멀리에 있고 하면은,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보이는 이런 원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같은 크기의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치면 가까이에 있고 멀리에 있는 애는 작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연결했던 이 끝선들을 여기로 적용을 시켜서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평행한 두 개의 선인데 하나의 점으로 모여간다. 이 공간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라진다는 얘기죠. 소실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투시도법이라는 거는 이 소실점을 하나를 쓰면 1점 투시도법, 두 개를 쓰면 2점 투시도법, 세 개를 쓰면 3점 투시도법,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투시도법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최초 1점 투시도법이란 무엇이냐? 1점 투시도법이란 말 그대로 이제 소실점을 하나만 사용하는 투시도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실점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주면 이게 수평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평선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가 어쨌든 실제로 있는 공간을 그려내는 거기 때문에 수평선 혹은 지평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는 이제 시점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2점 투시나 3점 투시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1점 투시에서는 우선 이 하나의 소실점으로부터 직선을 꺼내온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수평선과 수직선만 가지고 그림을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하나의 네모난 박스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가까이 꼭지점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방향대로 자,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하나의 육면체를 그려낼 수가 있죠. 육면체를 그려낼 수 있는 상황에서 소실점을 하나만 쓰기 때문에 그 원근이라는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깊이감이 있는 이 방향, 하나의 축에 해당하는 이 방향으로만 원근이 형성이 되고, 수직과 수평에 해당하는 이 방향들에 대해서는 원근이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1점 투시도법은 이래서 이제 주로 깊이감을 활용하는 그림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다른 예를 들자면, 자, 이렇게 하나의 점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물을 이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보통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쪽이 벽이 되고 여기도 벽이 되고요. 자, 여기 공간이라고 보면은 여기 천장이 되고 여기 바닥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실내 한쪽 면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1점 투시도법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안에 있는 어떤 다른 물체들을 그려낼 때에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형광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려낼 때 하나의 소실점만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수직과 수평, 수직과 수평 뭐 이런 애들만 활용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어떤 뭐 책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책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침대를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불 같은 걸, 배경 이불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실내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점 투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어떤 사물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표현하기, 깊이감을 나타내주기 좋은 이제 그런 투시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입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1점 투시도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공간을 표현하거나 아주 멀리에 있는 원경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뭐 바닥을 표현할 때 뭐 그런 정도로 활용을 많이 하게 돼 있고, 실제 현상을 많은 부분 반영하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투시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점을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여기 소실점이 하나가 더 생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깊이를 표현해주는 그 방향이 두 개의 방향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보여지는 방향은 우리가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고, 양옆 사이드 X축과 Y축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소실점을 활용해서 이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향이 두 방향으로 늘게 되었죠. 자, 2점 투시 같은 경우에 1점 투시에 비해서 2점 투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제 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이 방향들에 해당하는 어떤 원근에 대한 표현은 무시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역시 실제 현상하고 많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단 2점 투시 같은 경우도 지평선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내 시점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체들을 표현하기에는 직관적으로 만들어주기 편리한 투시도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뭐 건축물의 조감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건축 예상 조감도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2점 투시도법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점 투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소실점만 활용하기 때문에 높낮이에 해당하는 원근에 대한 거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있는 물체를 정확하게 그려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이제 3점 투시도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앞에 1점, 2점 투시도법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면 3점 투시도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1점 투시, 2점 투시도법도 3점 투시도법 안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같이 적용이 되어가는 그런 투시도법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용을 조금 길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 이렇게 소실점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고, 육면체를 하나 그려보자면 간단하죠.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아주 많이 그려보기도 했고 눈으로도 봤을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잡고 소실점을 아래쪽에다 하나 더 만들었어요. 하나 더 만들고 일정한 비율로 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본다. 자, 이렇게 하면은 육면체가 만들어졌죠. 자, 육면체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모서리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X축과 Y축 그리고 Z축에 해당하는 어떤 이런 세 가지의 입체적인 방향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방향만 가지고 존재하는 개체이기 때문에 3점 투시대법으로 표현을 하면은 거의 현상에 가깝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다. 자,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위치, 이 위치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같은 크기의 물체라면 점점 작아진다. 자, 이 모서리들은 지금 육면체이기 때문에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고, 가장 길게 보여져야 하는 모서리, 그리고 그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대응하는 요 모서리, 이 모서리들의 길이가 자, 멀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작아지는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 세 방향으로 마찬가지, 이쪽 소실점, 이쪽, 이 각 방향의 소실점들에 따라서 마찬가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길게 보여져야 하는 모서리, 그리고 이것과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 세 개의 모서리, 얘네들은 멀어지면서 가장 길게 보여지고 점차 작아지는 모습을 띠게 되겠죠. 마찬가지 요것과 이 세 개의 모서리도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림상에서는 가장 길게 보여지고 조금씩 길이가 짧아지는 이제 이런 특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3점 투시도법 같은 경우에. 자, 이제 3점 투시도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들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수평으로 그어놓은 요 직선이 지평선, 그리고 우리 시점 혹은 눈높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눈높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위의 면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 눈높이보다 높이 있는 물체는 어떻게 보여지나요? 당연히 밑에 면이 보이는 상황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밑에 면이 그려지도록 만들어는 줬는데, 소실점은 이렇게 세 개가 있다. 눈높이보다 올라갔을 때 소실점이 이 위치에서 그대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개의 모서리를 이렇게 그려주면서 만들어주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자, 내 눈높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위치는 이 위치,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멀어지는 과정에서 이 모서리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 원근의 법칙에서 어긋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실점이 내 시점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물론 이게 아래일 수도 있고 각도를 틀면 옆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래에 있는 경우 그리고 위에 있는 경우로 설명을 하자면, 내 시점보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 나머지 한 방향의 소실점은 위에다 다시 만들어서 형성을 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형태,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원근의 개념에 어긋나지 않는 형태의 육면체를 그려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그림상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나요? 소실점을 지금 하나, 둘, 셋, 4개까지 그리게 됐는데, 자, 이렇다고 해서 이 그림이 이 육면체를 하나 그렸을 때 우리가 뭐 소실점을 4개를 사용을 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소실점은 3개만 쓴 게 맞아요. 자, 이호개체를 그릴 때는 이 3가지의 소실점만 사용을 한 거고, 밑에 있는 개체를 그릴 때는 이 3가지의 소실점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3점 투시도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3점 투시도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위와 아래의 그 각각의 시점에서 벗어나 있는, 아래쪽으로 벗어나 있고 위로 벗어나 있는 2개의 개체를 그려봤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에 있는 눈높이에 맞춰진 이 위치에 있는 육면체를 그리려고 할 때에는 소실점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아래에 있는 걸 써야 할까? 위에 있는 걸 써야 할까? 이렇게 아래에 있는 소실점을 이용해서 여기에서부터 육면체를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원근의 법칙대로 만들어 줄 수는 있죠. 이렇게 뭐 크게 틀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자, 분명히 이 위치까지는, 자, 내 눈높이에 해당하는 이 위치까지는 그 법칙이 지켜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요 길이에 비해서 작아지고 있는데, 자, 이 위로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내 눈높이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나의 위치에서부터 멀어지고 있고 점점 작게 보여져야 하는데, 이 길이에 비해 더 길어진 선들을 활용을 하게 돼요. 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모서리 방향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엔 이게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에게서 분명히 같은 크기의 그 모서리 길이인데 나한테서 멀어지는 과정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원근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해결 방법을 찾느냐, 이거를 소실점을 하나를 차라리 없애버리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점 투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점 투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소실점 하나를 없애고 요 가운데 부분, 위아래로 형성되어지는 이 모서리들은 그냥 평행선, 수직선들만 가지고 그려주는, 자, 이런 상황으로 해결을 합니다. 우리가 입시에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뒀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다음 단계가 있긴 있다는 거. 자, 우리가 다음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미뤄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한 내용들, 지금 1점, 2점, 3점 투시도법까지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예시 이미지들을 보면서 오늘 좀 복습을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이미지를 보시면 1점 투시도법이죠. 1점 투시도법. 자, 가운데에 소실점을 두고 여기에서부터 거리감을 내주는 방향들이 한 방향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고, 자, 위하고 아래 그리고 양 옆으로는 거리감이 없어요. 이 1점 투시도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단점이면서, 이 나머지 두 방향에서의 어떤 거리감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앞부터 뒤까지의 그 깊이감을 나타내 주는 데는 오히려 더 극대화되어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투시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예시를 보신다면,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어떤 이미지인데, 도시 조감도 같은 거, 하늘에서 쳐다본 도시 조감도라고 볼 수 있겠죠. 소실점은 이 한 가운데쯤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역시 위아래나 양 옆으로는 수직선과 수평선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실점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화면 안에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옆모습이 길게 보여지는 상황들이,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소실점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 한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옆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옆모습, 건물의 옆모습들이 조금 더 길게 보여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림 중에서 이런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고대 아테네 학당의 풍경 같은 것들도 보면은, 자, 요 한가운데 점, 그림의 한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소실점을 하나만 가지고 평행한 관계에 있는 직선들이 다 하나의 소실점을 향해 움직이도록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이런 철길이나 어떤 도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도로 가운데서 도로가 뻗어가고 있는, 직선주로가 뻗어가고 있는 쪽을 바라봤을 때,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 위치에 소실점이 있겠죠? 길의 끝부분,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찻길이, 철로가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 있고, 얘네들은 다 평행한 관계에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이 전봇대의 높이들도 같은 전신주의 높이들이 한 점으로 연결돼서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물론 전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방식으로 일점투지도법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상에서도 지금 보면은 나머지 이 깊이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수직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이 철로 아래 깔려 있는 돌들 같은 경우도 수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저 지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뭐 수직과 수평, 그리고 이 소실점을 중심으로 해서 평행선들이 뻗어져 나오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일점투지도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물론 이건 사진이라서 더 현상이라는 거에 가깝게 표현하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게 또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일점투지로도 충분히 모든 게 표현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이점투지도법, 소실점을 하나 더 사용을 한 이점투지도법을 가지고 만들어진 육면체들입니다. 자, 아래서 올려다본 거, 위에서 내려다본 거, 그리고 내 시점, 눈높이에 걸쳐 있는 그런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점투지도법이 활용이 되고, 역시 사진에서 하나 샘플을 보자면은, 자, 소실점이 이 사진 안에서는 나와 있진 않죠. 근데 연장선을 그어보면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소실점들이 형성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양쪽 소실점을 가지고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사진으로 찍은 사진으로 찍은 거지만, 그림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건축물의 조감도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점투지도법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사실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앞으로 활용하게 될 3점투지도법인데, 자, 3개의 소실점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소실점들의 안에서 육면체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그려져 있는 상태의 그 3점투지도법 육면체예요. 그런데 3점투지도법은 사실 약점이 많아요. 물론 우리 3차원의 구상세계를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절하고 또 사용하기 편리한 어떤 그런 투시도법인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우리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이 소실점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직선이 있을 때 얘도 시점이지만 얘도 시점에 해당해요.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 선도 시점에 해당을 하고, 3점투지도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3개의 소실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 3개의 소실점을 중심으로 안에 이 시점들끼리 연결한 삼각형 안에 접한 내접한 원, 이 영역 안쪽에서 그려졌을 때만 어느 정도의 그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는 상태,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 나머지 쪽으로 가게 되면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 거리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향이 세 방향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육면체라고 보기에는 심각하게 각도가 좀 왜곡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글을 보면
이 각도,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모서리 그거 외에 나머지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그 육면체 내부의 각도는 예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예각이라는 거는 90도보다 각도가 작은 걸 얘기하죠. 그리고 둔각이라는 거는 90도보다 각도가 커지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예각과 둔각의 관계가 왜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3점 투시도법은. 물론 2점 투시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1점 투시는 그 소실점의 방향이 하나이기 때문에 딱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3점 투시 같은 경우는 그게 두 방향, 세 방향에서 같이 나타나는 이제 왜곡 현상이라서 이 왜곡된 게 좀 더 두드러져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위치에다가 육면체를 그려줘야 한다라고 했을 때 소실점을 이쪽으로 옮겨서 표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시점에 걸쳐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2점 투시로 아예 바꿔준다든지, 소실점에 아예 겹쳐 있다 그러면 1점 투시로 바꿔서 그냥 이렇게 그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그 우회법들을 좀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투시도법이에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왜곡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요 안에, 요 범위 안에서 이제 3점 투시도법을 이용해서 육면체들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 시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오다 보면 이제 소실점끼리 연결되어 있어서 내 시점이 되어지는 위치가 있겠죠? 거기에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나란히 놓여져 있는 육면체들을 그린 거죠. 이런 식으로 나란히 같은 방향을 향해 놓여져 있는 육면체들, 같은 크기의 육면체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반복시켜서 그리는 방법도 우리가 투시도법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런 경우도 보시면 이제 3점 투시도법을 사용을 한 건데, 손으로 이제 좀 러프하게 그려내다 보니까 약간씩은 이제 틀려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과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그 방향에 해당하는 소실점을 찾기는 우리가 굉장히 쉬운데,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향은, 자, 이쪽은 이렇게 출발해서 이쪽은 이쪽으로 내려간다. 그럼 이 두 개의 선들이 연장되어서 어느 순간 저 아래에 가서 만나기는 하겠죠. 이렇게 된다면 좌우에 있는 소실점에 비해서 위아래를 표현하는 소실점을 상당히 멀리에다가, 소실점의 거리를 멀리에다가 두고 표현을 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2점 투시에서 건축물 조감도를 표현할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그려놨을 때 이 세워져 있는 위아래를 표현하는 이 직선들은 사실 그냥 수직선으로만 전부 다 표현해도 우리가 평소 보던 느낌하고 크게 어색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표현해야 할 어떤 방법적인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소묘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디자인에서도 스케치를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면서 우리가 채색까지 이어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연장선들을 그어놓은 걸 보면 아래로 가면서 분명히 이 평행한 높이를 표현해주는 요 선들, 직선들이 밑으로 살짝 모여지고 있죠. 이 넓이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 상황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뒤쪽으로 가고 있는 저 방향의 소실점은 지금 상당히 빠르게 모여지고 있어요. 이렇다는 건 소실점이 가까이에 있고 소실점이 멀리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멀리에 있고 가까이에 있는 이 차이 때문에 깊이감을 더 과하게 내주느냐 아니면 평이하게 내주느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 따라서 하나의 소실점만 안쪽으로 굉장히 깊고 나머지는 좀 부드럽게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은 예로 이거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표현하는 요 평행선들도 상당히 빠르게 모여지고 있는 상태죠. 물론 여기 소실점이 여기까지 가까이 다가와 있지만 밑으로 가는 얘도 이 좀 전에 봤던 이 이미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까이에 소실점을 두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이나요? 이 공간감이 조금 더, 거리감들이 극대화돼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드로잉을 할 때, 소묘를 할 때에는 주로 이런 시점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 디자인을 할 때에는 이런 시점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 기초 디자인이라는 실기 유형이던 기존에 해왔던 어떤 발상과 표현이나 사고의 전환 같은 실기 유형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시점, 소실점들을 상당히 가까이 끄집어 오면서 그 시점의 깊이감을 많이 만들어내주는, 거리감을 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공간감을 내주기 위해서 그런 소실점들의 위치를 조절해 줄 줄 아는 그런 방식이 또 필요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그림 중에서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제 할 말이 우리가 생기는 건데 3점 투시도법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위쪽에 소실점이 있죠. 아주 심하게 모여지고 있죠. 평행한 방향의 선들이. 오른쪽 왼쪽으로도 이 평행한 방향의 선들이 빠르게 모여지고 있어요.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줄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소실점들끼리 연결되어져 있는 선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위치에, 이 위치에 네 시점, 지평선이 놓여져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좁아지는 게 당연할 텐데 여기에서부터는 밑으로 가면서 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도 좁아져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냥 위에 있는 소실점만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던 내용들 중에서 시점에 걸쳐 있는 경우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수직선으로만 이 세워진 기둥들의 어떤 그 선들을, 서 있는 선들을 정리하면서 2점 투시로 바꿔서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는데 소실점의 개수를 늘리면서 표현하는 다점 투시도법이 또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런 경우에 자, 여기 밑을 이렇게 가리고 보면 거슬릴 게 없는 3점 투시도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시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나에게서부터 멀어지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3점 투시도법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첫 시간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선생님이 제시해줄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8절 캔트지 혹은 A4 용지여도 상관은 없어요. 8절 캔트지나 A4 용지의 연필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큐브의 형태를 한번 스케치를 해보는 걸 과제로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요거를 그리기 전에 간략하게 선생님이 한 가지 설명을 해줄 게 뭐냐면 작도법에 대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지금 이 큐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정육면체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기본적으로 정육면체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이 가운데 칸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정확히 3등분을 해서 나누어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3등분을 해서 나누어져 있는 상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제일 위에 놓여져 있는 요 큐브들 같은 경우에는 2점 투시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는 거리감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뒤쪽으로 가는 거리감, 아래로 가는 거리감만 나타내줬고 이 밑에 있는 두 열은 두 층은 3점 투시도법을 활용을 했죠. 근데 방향이 바뀌면서 소실점들의 위치가 같이 바뀌어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필요한 작도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우선 3등분을 해준다라는 부분은 일단 육면체를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상태에서 이 육면체가 정육면체라는 가정하에 3등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2등분은 쉽죠. 2등분은 우리가 그냥 대각선의 교점을 이용해서 연장선을 긋고 그 교점을 지나가는 중점이죠. 중심점을 지나가는 이 연장선을 통해 자, 이렇게 길이가 같은 2등분 되어지는 지점들을 찾아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가는 부분도 이 세 개의 직선이 하나의 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내가 선을 그어 보면서
그 중심점이 이렇게 찾아진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이게 다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등분 점들이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원을 그리는 상황을 얘기할 때 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대각선의 교점을 이용하는 거. 자, 그렇게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와 이제 3분의 1을 나누는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3분의 1로 나누는 거는 이 중심점에서 이쪽 꼭지점을 향해서 선을 또 하나 그어줘요. 그러면 아까 이 큰 사각형의 대각선으로 그었던 거에 해당하는 교점이 또 하나 나오죠. 이 교점과 여기에서 또 반대편 꼭지점을 향해 그어주면 이 교점이 하나 또 나오죠. 이 두 개의 교점이 지나가는 지점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은 이게 3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가 돼요. 이 세 개는 같은 길이가 되는, 이해가 되셨나요? 평범하게 평면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 대각선을 지나는 교점을 가지고 이렇게 수직선을 같이 그어주면 이것은 2분의 1 같은 지점을 2분의 1로 지나가는 상황이고, 이 중점에서 다시 한번 또 대각선을 그어주는 거죠. 두 개의 방향으로. 그럼 교점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수직선을 또 그어주면 이렇게 나누어진 이 부분들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이상의 내용을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너무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를 한꺼번에 주입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은 3분의 1까지 나누어지는 그 육면체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 제시된 이미지 두 개를 한번 그려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그려진 결과물은 각 담당 선생님들한테 카톡을 통해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제는 지금 주어진 이미지 두 개를 그리는데, 이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소실점의 거리의 차이예요. 소실점이 가까이에 있느냐 멀리 있느냐. 지금 방향도 이제 바뀌어져 있는 큐브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 방향을 바꾸는 거는 선생님이 꼭 그렇게 그리지 않아도 된다고 좀 제안을 풀어줄게요. 단순하게 표현을 먼저 하세요. 첫 과제니까 좀 편하게 작은 양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경우에 방향을 굳이 막 바꾸지 말고 그냥 이렇게 육면체 하나 크게 그리고 이 안에서 작도법을 이용해서 3분의 1 지점들을 찾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3분의 1만 맞춰서 진행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크게 나누지 않고 그냥 요것만 맞춰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숙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을 바꾸는 거는 소실점을 위치를 이제 이동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작도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